네 번째는 전세예요.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전세는 그 수익률의 극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효자였고, 하지만 지금은 전세 때문에 죽고 싶은 분들이 많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실 때 가급적 전세를 끼고 매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만기가 됐을 때 내줄 돈이 다 준비가 되시는 분, 이렇게 되시는 분만 제가 전세를 끼고 살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지금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만기 때 세입자가 알아서 빼고 나가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옛날처럼 뭐 세입자가 알아서 돈이 없으니 알아서 빼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원룸은 한 동에 18개 막 20개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한 번 걸려버리면은 모든 게 올수도입니다. 부동산에서 절대 넣질 않아요. 뭐 월세도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이 전세를 끼고 매입하시는 거는 굉장히 제가 비추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합법일 경우, 이제 합법일 경우에는 예전처럼 얼마만 있으면 되겠다 단순 계산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합법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 1대1 비율로 짓거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에는 5세대, 뭐 3세대 이렇게 정해져 있죠. 따라서 그런 거를 예전에 살 때는 되게 계산이 간편했죠. 뭐 사고 뭐 얼마가 부족하면 이거 하나 전세로 빼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전세 분명히 5개의 집 중에 전세가 한두 개 껴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보증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이 합법 건물을 사서 2억의 주인 세대의 전세를 끼고 샀지만 이 2억을 나중에 빼줘야 됩니다. 나중에 빼줘야 될 때 다시 전세를 넣으려고 하면은 보증보험이 가입이 돼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전세가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억이지만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그 금액을 항상 알아두고 나머지 차익분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위발이든 합법이든 전세에 대해서 임대인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5번째, 그리고 건물의 이제 외부 상태예요. 외부 상태는 즉 그 피로티 부분,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외장재 이런 쪽을 대부분 이거 보고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건물의 외관은 뭐 드라이비트도 있고 뭐 벽돌도 있고 대리석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이제 이 중에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리석이 제가 볼 때는 외장재 중에는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물 새는 데도 그렇고 누수, 화재 모든 면에서 대리석이 가장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리석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하얀색 외관, 우리가 드라이비트든 뭐 벽돌이든 뭐든 바깥에를 외부로 하얗게 만들어 놓은 거는 처음에는 이쁜데 나중에 눈물 자국이 생겨요. 이 까맣게 눈물 자국이 생겨서 지우지도 못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른 건물보다 조금 더 지저분하게 보여요. 더 노후화가 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색 외관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 색깔 있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실 게 주차장 필로티예요. 그 필로티 천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 물샘 자국이라던가 뭐가 뜯은 흔적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에선 겨울에 뭐 동파가 났다, 아니면 여기서는 막혀서 공사를 했다,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젖어 있어요. 젖어 있는 데는 지금도 물이 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위에 자국이 있으면은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인분한테 여기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뭐 막혀서 여기를 작업한다고 뚫었는지 아니면 동파가 됐는지, 그러면은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게 좀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피로티 천장 부분, 주차장 천장 부분을 잘 보시고 그 부분을 한번 매도인한테 잘 여쭤보시고,
여섯 번째는 건물의 내부 상태예요. 예, 내부 상태는 방 안을 말씀하는 거죠. 예, 매매를 할 때에는 모든 세대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세입자분들이 다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같은 매물, 같은 구조로 된 것들만 보시던가,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가격 중에 구조 정도는 참고를 하셔야 된다. 도면이 있으면 도면 하나 받아두시는 게 참 좋고요. 그리고 방문을 했을 때에는 구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같은 거 세입자분의 동의를 구해서 하나 그렇게 보관해 두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상태 중에서는 옵션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계약서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TV대, 번호키, 신발장 다 이렇게 있지만 막상 안에 가면은 TV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TV를 처음에는 TV를 쓰다가 나중에는 TV가 작아서 세입자 걸로 쓴다든지 이랬을 때 빼주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냥 세입자의 돈으로 뭔가를 사서 넣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에 들어있는 옵션이 실제로 살고 있는 옵션과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그 이제 다중주택 중에 지하가 있거나 반지하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참 좋은데 만약에 누수라던가 뭐 이런 게 발생됐을 때는 지하 반지하는 진짜 거의 포기를 해야 돼요. 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아니면 굉장히 큰 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반지하는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유 팀장 생각입니다. 제가 산다고 하면 자 일단 이러면 6가지의 제가 지금 그 6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이 모든 거를 다 100% 나는 들어야 된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 6가지 중에 반드시 1개, 2개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빠지든 뭐가 빠지든 살면서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은 없어요. 가격이 좋으면 위치가 안 좋든지 뭐 이런 항상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근접해서 나가서 고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포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포기를 하고 이 모든 게 다 됐는데 위치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은 포기해야 됩니다. 뭐 내가 멀리 산다. 이런 부분 포기해야 됩니다. 좋은 매물을 가져가는 게 먼저죠. 먼저고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신축 새 건물이라도 100% 만족시킬 수는 없고 우리 사시는 분이 청와대를 사셔도 분명히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제가 말씀드린 거를 모든 거 100% 수용한다 이건 아니지만 최대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매수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 건물 예를 들어서 9억을 사면서 모든 거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럴 거면 집을 지으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설계 도면도 뜨시고 직접 내장 자재도 고르시며 업체를 고르셔서 직접 집을 지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억을 사면서 신축급을 바라거나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요구사항을 하는 거는 저는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이거는 최대한 이 부분에 가까이 가라는 거를 말씀해 드리는 거고 이 다가구 주택이 이제 원투룸이죠. 이런 거를 운영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추천해 드리고 어떤 분들은 추천 안 해 드리고 이러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월세 수익, 이제 수익적으로 봤었을 때에 이 원투룸보다 좋은 거는 없어요. 그 어떤 것들을 여기다 넣어놔도 원투룸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 수익률로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아파트를 사서 뭐 이렇게 뭐 추후에 몇 년을 갖고 있는 다음에 뭐 매덕이 오른다 이런 것보다 한 건물에 만약에 월세가 1,000만 원씩 나와 1년만 지나면 수익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상승만을 뭐 노리는 투자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가구 건물을 월세를 받아 가시면서 추후에 지가 상승도 노릴 수 있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세 동만 있으면 솔직히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관리업체한테 관리 맡기면서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저는 정말 제가 이쪽으로 오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 팀장은
이런 원투룸 건물 사시는 거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되게 간략하게 짧게 얘기하고 추후에 제가 보완해서 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렸는데 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알아두고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다 담으려고 하면은요, 막 30분도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해서 빨리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찍은 거니까 앞으로 추후에 나눠서 한 번씩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중개업 14년 차, 관리업 임대사업자 5년 차, 관리업 10년 차인 이 팀장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밑에 보시면 카톡 아이디랑 뭐 전화번호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권리 분석 궁금하시다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세금은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세금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세무사한테 의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되, 그 외에 이 다가구 원룸 건물의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되고, 비용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부동산도 안 하니까 제가 뭐 중개를 해주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여쭤보세요. 시간 많으니까 여쭤보시면 됩니다. 더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